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전략 바로 뉴지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데 뉴지랩, 한국판 뉴딜, 그 정책 수혜 기대감도 있고 코로나19 네. 먹는 약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죠. 종목에 네.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아까 이제 그 힌트를 드리면서 두 번째 힌트를 통해서 이 기업명이 한글로 세 글자다. 그런 이제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나파모스타트에 있어서 현재 가장 우리나라에서 진행 상황이 빠른 기업이 두 기업이 있는데 한 기업은 종근당이고 한 기업이 이 오늘 제가 준비한 뉴지랩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종근당의 경우와 다르게 뉴지랩은 일단 먹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종근당도 물론 재료는 있어요. 지금 러시아 쪽에서 임상도 하고 있고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뉴지랩이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고 가장 현실적으로 임상 단계 자체가 이제 경구용 투약한 약에 대해서는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10월 달에 임상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 좋은 재료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오늘 제가 이제 주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서 보니까 어제 호재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제 확진자도 잠깐 일시적으로 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도 다 뜨고 해서 어제 약 주가가 18% 정도 올라갔는데 보통 이제 호재가 나오고 급등을 하면은 거래량도 엄청 많이 실리고 그러면서 막 고점이 생겨버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다음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람들이 이것보다는 아마 다른 종목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 종목의 추세는 고점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돌파하는 자리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이 종목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됐고요. 어제 시세를 낸 거에 비해서 오늘 음봉이 비록 나왔지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거 제가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거래 없는 음봉이라 그래서 눌림목 구간이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준비를 좀 했고요. 이 종목 이제 매수하실 분들 가격 전략 지금 말씀드려야 되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지난번에 제가 매수 가격을 조금 잘못 잡아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네. 이번에는 조금 범위를 늘려봤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 16,500원에서 15,500원 위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열어놨으니까 그 사이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충분하실 거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일단 전고점 부근 18,900원으로 설정해드렸고 손절가 14,500원 이렇게 잡아드렸으니까 내일장에 사기 좋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일 잘 사놓으셔서 다음 주에 저는 목표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다음 주에 목표가 도전. 네. 이번 시즌에서 또 수익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강력한 전략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이 이렇게 공개해 주신 전략은 바로 뉴지랩이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매수 범위는 15,500원에서 16,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분할 매수 관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18,900원, 손절 가격은 14,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뉴지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배터리 데이. 이달 또 29일 알아보고서는 많이들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벌써부터 오늘도 이제 들썩이는 모습이고요.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뭐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일단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몰라요. 이 종목은 저도 사실 저는 늘 얘기했다시피 차트 맹신자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을 픽하고 이 종목이 과연 최근에 올라가야 될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를 파놓고 봤더니 정말 저도 발견하지 못했던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부각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테슬라가 배터리에 대한 어떠한 발표와 함께 부품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신규 다시 관련 수혜주가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왜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사실 뭐 이게 관련주인지 아닌지는 이게 우리가 알아가는데 굉장히 쉬워요. 뭐 예시를 제가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 늘 얘기했지만 주식에서요. 이 종목이 실제로 관련주다 아니다는 안 중요해요. 사람들이 일반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관련주로 알고 있느냐 안 알고 있느냐. 한 번 테마주는 영원한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우리가 관련주를 찾을 때 예를 들어서 강태공이라는 종목이 있다. 그럼 뭐 포털 사이트에 강태공을 검색했더니 뭐 관련 검색어로서 강태공 정선호가 붙었다. 그럼 강태공이라는 종목은 정선호라는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도 이미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했을 때
관련되어 있는 사실 이 종목이 정말로 직접적인 모멘텀 없어요. 근데 시장이 관련 검색어에서 테슬라를 붙여버리면서 이미 이 종목을 관련 수혜주로 만들 준비가 끝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종목들은 아직 안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후에 어떠한 모멘텀을 던져버리면서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만들어서 주가를 크게 띄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올라가지도 못했고 아무도 모르는 종목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 힌트를 듣고 정답을 맞춘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어거지로 살짝 한 번은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번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품 관련되어 있든지 뭐가 되어 있든지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엮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관련 종목 전략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에 더 열의를 가지고 종목을 추리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 종목이 또 도착했는데요. 계속 추리 이어가 주시고요. 저희 두 번째 힌트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향후 이 80조 규모 시장이 예상된다. 이 정부의 지속 투자 발표라 하면 이러한 모멘텀들은 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재료가 아닐까요? 사실 이거는 인터넷을 통하지 않아도 이 종목의 원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이걸 조금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늘 얘기했다시피 4차 산업이라는 게 더 성장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더 앞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 한다고 하면요. 모든 일자리는 이제 기계가 하게 돼요. 그럼 결국에 사람들은 이제 뭘 하고 먹고 놀고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늘 얘기했던 미래 시대에는 우리가 진짜 증강현실, 가상현실,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부각이 돼요. 사실 우리가 진짜 우리 뭐 가상현실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의 저도 아마 미래에 정말 그게 나온다. 그것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이런 쪽의 산업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후에 우리 전 세계가 급격하게 성장했을 때 먹거리 사업이 바로 AR, VR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최근에도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정부에서 정책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단기적인 시세를 한번 보여줬었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게 지금 한 4년 내로라고 봐야 될까요?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고 4년 내로 이 VR, AR, 홀로그램 이런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쪽의 시장이 80조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절대 작은 시장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이거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사실 테슬라라는 거는 뭐 테마를 갖다 붙여서 이 종목을 띄우기 위한 하나의 흐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원래 이 기업의 가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뭐 얘기했지만 최근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 TV 방송이 끝나고서도 이어지는 방송 계속합니다. 이어지는 방송에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최근에 10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 시너지 이노베이션 종목이에요. 근데 시너지 이노베이션 종목도 어떻게 되고 있냐고 하면은 계속해서 고점대 돌파를 여기서 시도하다가 돌파해주지 못하고 돌파하면서 다이렉트 치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현재 종목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이런 자리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여러분들 안국약품이라는 종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국약품 역시도 제가 이 구간대에서 고점대 돌파를 계속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안국약품 역시도 지금 다이렉트로 올라가주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80% 이상의 수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자리, 그러니까 즉 고점대 돌파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 앞에 매물 소화를 계속 끝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까 얘기했던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만약에 엮어버린다. 그러면 지금까지 테슬라로 올랐던 종목들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이 100%, 200%, 300%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 과거에 서원이라는 종목 기억하실 거예요. 서원이라는 종목을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 정확하게 이날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오르지 못했던 남선 알미늄 후속주라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고 이 종목이 정말 그 특정 인물을 통해서 부각된다고 하면요 200%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서원을 추천드리고 정확하게 2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 역시도 만약에 테슬라 관련되는 후속주로서 다시 시장에 부각이 되어준다. 그런 강력한 상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력한 상방.
굉장히 기대가 커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힌트까지 만나봤는데요. 여기서 적풍 전문가님의 추리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고 네. 계세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종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맞출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우린 맞춰야겠죠. 근데 이제 힌트가 AR, VR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AR, VR 관련주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 시장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한빛소프트 이런 오. 기업들이 있는데 이 회사에서 AR, VR 관련 이제 게임을 출시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를 엮여 있는 모습인데요.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좀 보면은 이게 강태공님이 좋아하시는 차트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서원 비슷하게 네네.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동안 장기 바닥이었다가 거래량이 엄청 들어 올려지고 약간 반등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이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AR, VR 요 관련 테마 중에 S넷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도 현재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상단 부분을 돌파한다면은 분명히 추가 시세가 나올 것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과 테슬라의 연결고리를 못 찾았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네. 어쩜 그게 또 추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테슬라 수혜라고 했으니까 어쩌면은 또 S넷이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좀 어렵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계속 추리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힌트가 남아 있으니까요. 거기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만나보시죠. 랩해야 될 것 같아요. This is cubic, is made in Korea. 사실 이 종목은 네,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과거에 VR, AR 관련주로 엮였지만 기업 자체는 이 종목이 VR, AR과 무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말했다시피 시장 자체가 한번 VR, AR과 엮었다고 하면은 한 번 테마는 영화 테마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련돼 있는 부품 수혜주라고 좀 예상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얘기. 사실 이건데 세 번째 힌트만 봐도 답이 다 나왔을 거예요. 진짜요? 보통의 이 의미를 생각해 주세요. This cubic is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보통의 이제 우리가 보석은 비싸다 보니까 큐빅 제품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큐빅이 어디 거야? 이쁘다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네. 그럼 과거에 한국 패키지랑 비싸겠죠? 중국 여행 가면 중국 패키지고요. 미국 여행 가면 미국 패키지, 일본 가면 일본 패키지, 유럽 가면 유럽 패키지. 그럼 만약에 한국산 큐빅이라고 하면은 한국 큐빅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산 큐빅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것을 명심한다고 하면은 정답은 다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